로고 이거 로고 어떻게 정하지? 로고? 진심이 잡스였습니까?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예요. 오늘은 그냥 좀 가벼운 주제예요. 바로 회사 브랜딩의 시작점. 로고, 애플, 사과, 스타벅스, 세일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초창기에는 어떤 로고와 서비스명으로 전달하는 게 좋을까? 배달의 민족은 서비스명을 그러한 측면에서는 정말 잘 정했죠. 누가 봐도 배달이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래요. 복잡하지만 초기에 굉장히 설명적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핵심만 뽑아서 굉장히 심플하게 뭔가 깔끔한 느낌? 약간 그게 멋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용어가 있는데 스퀘어 모피즘이라고 합니다. 처음 브랜드를 런칭할 때 자주 하는 기법인데 일단 이 스퀘어 모피즘을 적용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로고만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거를 그 로고 안에서도 하는 일, 제품,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첫 번째 사례는 우리 다 아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현재 로고 보면은 무지갯빛 이미지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 로고가 아니었어요. 사진기. 그 다음에 좀 약간 다른 사진기. 그 다음에는 사진기라기보다 얘는 좀 로고 느낌이 있어요. 그 전에는 로고다라고 접한다기보단 그냥 사진기.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이 사진기는 이게 줌이 하나 있네. 인스타그램도 이 스퀘어 모피즘을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예요. 약자죠, 에어비앤비가. 요거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잠자리와 식사를 집에서 제공해준다. 우리 집에서 편히 자고 밥까지 챙겨줄게. 요걸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 출시 그렇게 했고 좀 시장 반응이 있고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뭔가 로고에서 어떤 포부가 드러나요. 하단에 보면은 Forget Hotels, 호텔은 잊어라. 이미 2008년도부터 호텔을 겨냥한 거죠, 에어비앤비는. 그러니까 우리 집이 호텔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는 확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에어비앤비가. 그래서 아파트, 주택, 심지어 이글루 이런 공간들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이제 2014년도 경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에어비앤비의 로고가 나와요. 이 삼각형 세모에다가 이렇게 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과정들이 사용자들의 경험을 중시한다. 지역이 됐든 어떤 공간이 됐든 이런 거에 경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집을 공간을 의미하나 봐요. 거기에 이제 뭔가 교감이라는 아이콘이 새로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랬다고 해요. 진짜 경험, 소속감을 표현을 하는 거다. 교감을 표현하는 거다. 이 로고가 그렇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스타벅스입니다. 이 첫 번째 로고는 전 이번에 또 조사하면서 처음 본 거죠. 네. 이게 도대체 안에 뭐가 있는 거냐. 이게 세이렌이라는 여성이래요. 이게 이 세이렌이 남자를 유혹하는 이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고 안에 보면은 다리를 벌리고 있고 상반신이 노출되어 선정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스타벅스 써있죠. 커피, 티, 스피시. 하여튼 이게 약간 일종의 메뉴가 적혀있는 거죠. 초기에는 우리가 커피가 만드는 데고 이거 티 마실 수 있는 곳이다를 알려야 되니까 이걸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1987년 이때는 뭔가 컬러나 이런 것도 확 바뀌었죠. 초록색, 커피, 스타벅스. 뭔가 티랑 스페시드 이거 빠졌죠. 커피를 뭔가 메인으로 잡은 거죠, 이때는. 그래서 딱 누가 봐도 커피. 1992년도도 뭐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여신이 좀 바뀌었어요, 여신이. 여러분, 이 스타벅스의 주요 커피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데는 뭐 맛있는 커피, 뭐 무슨 커피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는 도심 속의 오아시스입니다. 이제 그냥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뭔가 이 도심 속의 그 빡빡한 곳에서 이 공간에 오면 이게 오아시스다. 그러다가 이젠 스타벅스도 이름을 뺐고 커피도 뺐어요. 그 정도로 인지도가 형성됐을 때는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 로고에 커피다. 이렇게 박아두면은 한계가 있는 게 사업을 딴 걸로 확장하는데 폐를 끼쳐요, 얘가. 그래서 뺀 것도 있죠. 지금 스타벅스 하면 커피만 팝니까? 아니잖아요. 스타벅스는 지금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게 정말 굿즈 마케팅을 잘하죠. 최근에 이제 저도 제 가장 친한 여동생이 오빠 이거 쿠폰 좀 받아줘. 그러니까 의자 타려고. 이 간이 의자. 진짜 줄지어서 갖고 사람들이 그걸 타가려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셔요. 그러니까 단순히 커피가 맛있고 좋아서라기보다 그걸 갖고 싶어서도 여기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스타벅스에. 네 번째는 이제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 전 이거 처음 봤어요. 1948년도 맥도날드즈 페이머스 바베큐. 폰트로 명확히 지정을 했죠. 바베큐 메뉴. 맥도날드 한 1953년도에도 막 덕지덕지 막 코스트 투 코스트 막 영어에 좀 약하니까 네, 넘어가고요. 이 1962년도 로고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의 첫
프랜차이즈 매장의 건물을 그대로 딴 거라고 합니다. 황금 아치형 건물. 여기에서 로고가 비롯된 거네요. 지금 현재 로고가 그 첫 시작을 중요시 여긴 거죠. 여기서 좀 컬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보면 맥도날드가 이 빨간 노랑이 많죠. 근데 잘 떠올려 보면 버거킹, KFC도 이 빨강 노랑을 대서 써요. 이게 식욕을 불러일으킨대요. 빨강 노랑. 내가 그래서 배고파졌나? 다섯 번째 사례가 삼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옛날 한문이 많아요. 한자가 많아요. 국수 회사였네요. 그래서 국수가 써있어요. 메뉴가 별표. 별 3개짜리 국수집인 거예요. 삼성이. 그러다가 이제 1969년도 이때부터 뭔가 전자 느낌 나는데, 80년도까지 좀 촌스러울 수 있는 그 로고 형태로 가다가 93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형태의 이 삼성 타원 파란색이 있는 이걸로 바뀌었죠. 이제 93년도에 이렇게 리뉴얼이 됐는데 2015년도에 이거 좀 약간 형태가 바뀌긴 했어요. 이 타원이 없어졌거든요.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이 파란색이 냉정한 의미를 느끼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루를 없애고 그냥 폰트를 블루로 바꿨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의 CI 달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링크 스타터를 어떻게 좀 변화해 가고 있냐, 요거 약간 부끄럽지만 살짝 좀 다뤄보면은, 우리 초기 사명 QJ 파트너스였어요. 처음에 사명. 지금 5G 나오는 제가 먼저 썼어요. 퀀텀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이 로고였어요. 이제 하여튼 퀀텀 점프는 진짜 폭풍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J커브 비스무리한 걸 그려놨어, 이렇게 로고에다가. 그래서 이 원이 우리야, 우리. 그러다가 뭔가 우리를 만나고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하여튼 결국에는 하여튼 만나서 폭풍 성장한다, 요걸 처음에 했다가 이제 사명 바꾸면서 이건 날렸고, 이제 링크 스타터 명칭을 정하는 것도 저는 이제 설명적으로 가야 된다고 한 거죠. 서비스명, 뭐 로고 이런 게 보고 전달이 되는 게 좋겠다. 스타트업 또는 도전하는 사람들을 스타터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들을 연결하는 게 이제 우리다, 우리 서비스다 해서 링크 스타터를 잡았고, 그리고 컬러도 사실 이때는 좀 고민은 했는데 어떤 철학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어요. 뭐 검정색, 붉은색, 흰색. 어쨌거나 현재는 빨강, 검정 링크 스타터를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 찍어서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뭐 연결하는 건 좀 약간 막 진부해. 그래서 점 찍었더니 사람 비스무리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줄였더니 링크 스타터에서. 그러니까 이거 뭔가 말하는 것 같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스토리, 컨텐츠를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게 연결의 근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살리자 하면서 거기에 약간 입 찢어갖고 말풍선처럼 넣어갖고 뭐 나온 게 지금 형태인데, 요거는 좀 디벨롭을 해나가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은 브랜딩, 그리고 또 CI,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거를 이제 로고와 브랜드명으로 하는 그런 사례들을 쭉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하실 때, 우린 초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멋지게 보이려고, 심플해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설명적인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우리의 철학은 이렇다라는 게 계속 이제 사용자들과 우리 브랜드를 아는 사람들과 공유가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였습니다. Let's go. This forever. No surrender. Yeah.